어디에서는 노선 운행 횟수가 줄어들고 또 어디에서는 노선이 운행 중단되고 고속시외 버스의 특징 중 하나가 때에 따라 배차를 알맞게 조절할 수도 있다는 점이지만 이 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버스는 수요 문제 때문에 노선이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가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어디선가는 이와 같은 산업이 사형화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이 말은 사실 이번 연대만 나왔던 건 아닙니다. 또 사형화라는 말이 나왔어도 기업체가 모두 무너지거나 사업 부문의 매각을 서두르는 일만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속시외버스의 수요는 이전보다는 줄어들었다는 것은 사실이고 이 문제로 기존에는 운행됐던 노선이 현재는 없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도시의 터미널마저 팔이 날리는 수준은 아니고 박차장을 가득 채우는 버스들을 통해 어느 정도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고속시외버스 그리고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노선들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버스들이 극단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모두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교통은 도로와 철도, 항공, 해운 등으로 나뉘지만 여기서는 항공까지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철도 역사는 100년을 넘길 정도로 오래됐고 KTX의 진출 지역이나 노선망도 점진적으로 넓어지거나 기존 노선의 증속 작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거에 국가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 위주로 교통망 개발을 해왔고 지금도 새로운 고속도로 노선의 추진이 이루어지거나 법적으로 고속도로에 속하지는 않아도 충분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또 다른 도로의 개발까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도로망의 발달은 하루 생활권의 형성을 가져다 주면서 승용차가 하루 만에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도와줬지만 최종 목적지까지 최대한 빠르게 화물을 수송하고 비용 부담도 덜어줄 수 있게 했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노선망 발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규모가 커진 운수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일반인들에게도 좀 익숙한 금호고속이나 KD 운송그룹에 소속된 운수사 등 전국적인 노선망을 갖춘 고속시외버스 운수사들이 자리를 잡게 되기도 합니다. 대한항공으로 유명한 한진그룹도 고속버스 사업을 하면서 한때 이름을 꽤 날리기도 했습니다. 다른 지방 운수사 가운데서도 현재까지 큰 규모로 유지하고 있는 운수사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운수사별로 헤드라인급 노선을 적어도 한 가지는 가지고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으며 배차 간격이 조밀한 편인 노선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자차로 전환되는 수요가 늘어나는 영향을 받거나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경우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속철도 노선의 개통은 목적지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할 수 있었고 철도의 장점에 해당하는 정시성도 얼마든지 버스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항공의 경우는 철도보다 더욱 빠른 이동이 가능합니다. 서울 부산 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시간 내외 이어지고 있으며 출장을 목적으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항공편을 찾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국내선만 다루고 있는 다른 지역의 공항들도 있습니다. 다만 고속열차 개통 이후 시점에서 국내선 항공편도 고전을 면치 못한 경우도 찾아볼 수 있으며 하루 운항 횟수가 얼마 되지 않거나 일부 요일에는 운항하지 않는 항공 노선도 있습니다. 2026년 3월부터 ATR-72와 같은 소형 항공기를 사용하는 섬에어가 공식 운항에 들어가면서 조금이나마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고속시외버스 노선 가운데서는 사정이 힘든 곳이 있습니다. 최근 제천 부산 간 시외버스가 최종적으로 하루 한 차례까지 감회한다는 공지가 나오기도 했고 영주나 안동에서만 가는 차량편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외버스 개통은 서울역이나 청량리역에서부터 부전역까지의 중앙선 KTX가 현행대로 최대 9회까지 운행하고 철도 노선의 준고속화 개량과 증소까지 이루어내고 수요 시간을 단축하면서 이 시외버스의 경쟁력은 이전보다 크게 약해졌습니다. 서울에서 익산으로 이어주는 버스 노선도 호남고속선 1단계에 크게 밀려 운행 규모는 이전보다 줄어들었고 지난 2025년 여름 중 신설해서 운행했던 천안 세종시 유성 김해 김해공항 노선도 결국 철도와의 경쟁은 피할 수 없었던 데다 수요 저조를 면치 못해 운행이 중단되는 쓴맛을 봐야 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은 이후 운행이 중단된 노선들도 있는데 서울 경북 밀양과 같은 경우나 세종시에서 마산, 창원 또는 부산 노포나 사상까지 이어주는 노선도 철도와의 경쟁을 생각했을 때 운행 재개는 꽤나 어려운 일로 보여집니다. 당장 고속시외버스가 여기서 완전히 주저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 곳곳에 다니는 버스들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이동해야 할 사람의 입장에선 철도 노선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제 아무리 대량 수송을 할 수 있는 철도라고 해도 주말만 되면 매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대 공급 좌석수가 부족하다는 말이 노선을 막론하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수많은 열차들이 배치되는 서울 부산간마저도 문제는 피할 수 없었는데 배차 횟수가 부족하다는 말이 여러 차례 제기된 구간이라면 만일 고속시외 버스가 당장 없어졌을 때 승객은 더 몰리지만 그래도 다 소화할 수 없는 꽤나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경우에 따라선 항공편의 잔여 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일도 벌어지지만 역시 상황은 크게 어려워지는데 운항 횟수가 꽤나 많은 서울 부산 간 항공 노선마저도 수요가 몰리는 주말보다 더 심각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항공은 최소한 공항이 있는 지역으로만 이동할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선 항공 노선망이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철도로는 환승 없이 한 번만에 이동하기 힘든 구간이 있거나 아예 철도 노선이 없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고속시외 버스가 필수입니다. 단거리마저도 철도로는 간편하게 소화하기 힘든 곳도 있고 철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순수요가 줄어들어서 감회되거나 운행이 중단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고속열차는 개통됐지만 아직 운행 횟수가 많이 적고 고속시외 버스는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수요시간 경쟁력은 약하지만 배차가 압도적인 노선도 있고 경우에 따라 임시차 배차도 유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철도에서부터 자리 구하기 전쟁판이 형성됐는데 고속시외 버스라도 수송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대중교통은 그날부로 마비가 되는 겁니다. 고속시외 버스는 아니지만 이번 연도까지도 이어진 시내버스의 파업을 생각하면 조금 쉬울지도 모릅니다. 지난해 창원시를 포함한 지방 일부 대도시가 며칠간 파업으로 멈춰섰고 서울 시내버스도 파업을 겪으면서 대중교통 시스템에 차질이 생기고 다른 수단으로 어떻게든 이동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아무리 도시철도 노선이 꽤 깔린 지역이라도 철도 음영지대는 있기 마련이고 간편 이동이 힘든 구간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철도역에서부터 시내까지 접근성이 많이 나쁜 곳이 있고 버스터미널은 그 반대인 경우도 있어 고속시외 버스를 이용하는 게 더 편리한 쪽도 있습니다. 고속시외 버스는 차량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체 차량을 구할 수도 있고 도로에 큰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길로 우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차는 궤도로 역할을 수행하는 이상 큰 사건 사고가 벌어졌을 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KTX가 큰 사건 사고를 겪기도 했고 이로 인한 선로 통제와 노선 불통까지 벌어졌습니다. 2024년 8월에는 경부고속선 2단계 구간으로 접어들던 KTX 열차가 탈선하면서 경주역 울산역과 포항역 방면이 불통되고 부산역마저 제대로 된 운행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버스를 제외하면 대체 수단이 없는 곳도 있었는데 서울에서는 경주, 울산, 포항 방면 모두 버스 노선이 있기 때문에 보완은 가능했지만 대전광역시에서부터 경주, 울산, 포항 방면 버스 노선이 중단된 이후였던 관계로 대전에서 직접적인 대체 수단을 구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2018년 12월에는 강릉선 KTX 한 기가 강릉시 인근 분기선에서 궤도를 벗어나는 사고가 벌어져 역시 불통되면서 약 이틀간 강릉선 KTX가 진부역에서 타조를 해야 했고 문제의 구간은 대체 수송을 해야 했습니다. 역시 서울이나 원주 등에서 직접 강릉까지 바로 가는 건 노선버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항공도 역시 단점이 존재합니다. 악천후로 인해 결항될 우려도 있고 공항이 통제되어도 역시 곤란합니다. 다른 국가에 말맞다나 버스를 평상시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한다고 하면 다른 교통수단이 최대한 역할을 다해줘야 하며 버스 노선이 완전히 운행 중단된 이후엔 일시적인 운행 재개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 1회라도 운행해야 정규 노선이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속시외 버스가 폭삭 주저앉는다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금호나 KD 운송그룹까지 포함한 큰 규모의 기업들까지 모든 운수사들의 사정이 나빠지는 것. 금호고속을 포함한 몇몇 운수사들은 당장 2024년을 기준으로 해도 흑자를 기록했다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등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노선 효율화 등을 진행하면서 흑자를 유지한 측면도 있었다고 하지만 세상에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운수사들도 꽤 있고 심지어는 자본 잠식까지 일으키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도 사정이 어려운 운수사들이 있는데 흑자를 기록한 운수사들마저 적자를 다시 기록하고 상태가 더 나빠지면서 부채 비율까지 더 높아진다면 운수사의 경영 유지가 불안정해지면서 고속시외 버스 운행에도 영향을 끼치는 나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속시외 버스에 분담이 있었기 때문에 승객 수송 보완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다는 건데 이게 없어지면 다른 대중교통도 모자라 승용차 수요로 더 넘어가면서 전국 곳곳의 도로가 지금보다 더 혼잡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도로를 포함한 전반적인 국토 운영도 망가질 염려가 있습니다. 2020년대 들어 물류수송 분담률은 철도가 1%대까지 떨어지고 2008년에서 2024년까지 화물 수송량도 약 2,500만 톤 감소하면서 한국철도공사에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컨테이너를 포함한 화물을 수송하는 것도 철도라면 대량 수송이 가능하지만 그동안 도로와의 물류 경쟁에서 뒤처졌고 지금도 고속도로 등에서는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도로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현상은 아닌데 혹여나 이와 비슷하거나 유사한 일이 경우만 좀 다르게 승객 수송에서도 일어나면 어떨까요? 고속시외버스 또한 전국도로 움직이는 하나의 힘이 되어준다는 건 변치 않고 제 아무리 다른 교통수단 등장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다고 해도 당장 폭삭 주저하는 건 대한민국 사회에 엄청난 이슈를 불러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